네, 저는 오늘 그 경성학교 관객과에 대한 집이 진행을 맡기로 아까 합의를 본 영화 만든 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이 영화를 연출한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감독인가 친구고 친한 동생이고 오늘은 냉철하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 허지웅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거고요. 오늘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몇 분을 선정해서 그 이 영화의 자료집이 있습니다. 원래 좋은 영화들은 꼭 자료집을 만들어요. 네,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료집에 저희 셋이 이렇게 앞에 사인을 한 자료집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허지웅 평론가가 가장 크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넌 안 줄 거야. 근데 그래서 그 선착순으로 질문하신 분에게는 질문을 이렇게 손을 드시면 마이크와 함께 그 자료집이 갈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질문도 즐겁게 해주시고요. 그 먼저 감독님 관객분에게 제대로 소감. 제 소감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영화 보신 분들하고 그럼 만나요. 새끼를 낳는데 네, 제 소감을 여쭤보실 줄 물어보실 줄 몰랐네요. 예, 소감은 뭐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이 이제 제 세 번째 연출작이에요. 근데 첫 번째 데뷔작이었던 천안에서 마돈나와 두 번째 작품이었던 페스티벌은 사실은 누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가 별로 안 궁금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영화를 하고 싶은 제 취향과 제 재미를 제가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정말 그 거울 속에 저한테 준 선물 같은 그래서 진짜 너무 그냥 저는 그 영화들이 너무 그냥 좋았고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이런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내가 너무 만들고 싶었던 영화 만들었구나 그냥 그 정도 약간 소녀적인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제 소감보다 제 소감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거를 관객분들이 어떻게 볼까 궁금하다 이게 제 소감입니다. 이 영화는 좀 관객분들한테 선물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요약을 하면은 천안에서 마돈나 페스티벌은 이 영화를 위한 준비 운동에 불과했다. 정말 잘 만드네요. 마케팅용으로 말을. 그렇죠. 앞에 두 작품은 워밍업에 불과했다. 자 이제 메인 디시다. 아니 근데 이거 영화 제작 발표 때도 그렇고 우리도 보면서 이렇게 뭘 한마디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 영화의 상업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어떤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예, 무슨 공식대로 만들었다. 그거 이 영화를 보고 싫어하면 그게 사람인가? 라는 어떤 그런 회기. 예, 그 제가 비슷한 말은 내가 발레 교습 때 해가지고 완전 망했었잖아. 발레 교수라는 영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진짜요? 뭐 시네필. 수업 들으셨어요 혹시? 학생이신가? 강요하시는. 근데 그거 제가 해명해야 돼요.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제작 발표 때 교과서에 어떤 대중 영화의 교본으로 실릴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뭐 본드라도 불구한 거예요? 제작 발표 때? 자, 해명을 듣자, 해명.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게 그 영화 이제 언론 시사를 하고 나서 그 기자간담회를 할 때 기자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기자분들 중에 질문이 뭐 그런 거였어요. 약간 이 영화 컬트 영화인가요? 어떤 의도였나요?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요런 식의 질문을 던졌을 때 감독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수백 매체의 기자분들이 어떻게 글을 쓰느냐가 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질문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질문을 덮어버릴 만큼 훨씬 더 공격적인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제 유전자가 그렇게 가르치더군요. 그래서 이 영화는 바보 같은 대답을 한 거야? 이 영화는 정말 작정하고 만든 대중영화고 대중영화라는 교과서가 있다면 이 영화는 표지에 들어갈 것이다. 자 보아라, this is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런 류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 기사를 쓸 때는 한 톤을 깎아서 쓴 거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더 거만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 기자분들이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대단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다행히. 다행이네요. 다행이었어요. 네. 그 허지웅 평론가는
이거의 시나리오를 본 적이 있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본 적이 있고 예. 그다음 이제 그저께 저랑 같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음. 어떠셨습니까? 일단 그것도 되게 오래됐네요. 전에 배현주 감독의 화차란 영화 때문에 이제 저희 셋이 다 전국을 돌면서 약간 좀 거린처럼 네. 앵거리 무대 앵콜 인사를 파리를 했었는데 했었죠. 네. 그때 이제 그 시놉시스라고 하죠. 간단하게 정리된 걸 봤는데 사실 크게 틀어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본 이야기에서 뭐 이렇게 서사 자체가 크게 어긋나는 부분들은 없었는데 제일 큰 소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을 속이는 영화다. 이 초반에 어떤 굉장히 익숙한 정말 너무너무 익숙한 장르 컨벤션, 장르 관습들을 딱딱딱딱 박아서 보여주더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영화를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결말로 가는 하지만 조금 그게 뭐 슬픈 파괴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어느 정도의 해소감이 있는 그런 부분을 약간 상업적이라고 포장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흥미롭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영화의 도입부 10분을 보면 누구나 샤이닝 그다음에 서스페리아라고 가장 그 영화에서 호러 영화의 굉장히 그 정말 대표적이고 이렇게 심볼처럼 되어 있는 영화를 딱 떠올리게 됐다가 나중에 후반 30분 때 이렇게 멘붕이 올 거예요. 전혀 다른 영화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저 역시도 이 영화의 가장 또 재밌는 점은 기대했던 것들과 계속 반대 방향으로 그 영화를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런 영화에 굉장히 새롭게 힘을 실어 넣어준 게 신인 배우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분들만이 익숙한 얼굴 한두 명이 있지 아마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영화에 나오는 기숙사에 정말 그때 당시 기숙사에서 살았던 애들 데리고 왔나 할 정도로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캐스팅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 탁월한 결과물을 봤을 때는 탁월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엄지원 씨랑 박보영 씨를 제외를 하면은 익숙해 보이는 배우들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게 몰입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생경함으로 돌변하면은 이 영화는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배우들의 이 생경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게 굉장히 즐거운 영화였거든요. 캐스팅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이렇게 신인 배우분들을 데리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배우들이 너무 이질적이야 낯설어서 되게 막 좀 그래라고 여겨진다면 되게 좀 실패한 거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어떤 연출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 아닌가 오늘 웃기지 말라 그랬잖아. 웃기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사실 우리 말이 웃음이야?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은 일단 연덕이로 캐스팅했던 박소담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투자사에서 반대했어요. 신인 배우로 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엄지원, 박보영 그리고 옆에 연덕이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배우를 원했고 그래서 사실 인지도가 있는 배우를 캐스팅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크랭크인 한 2주일 남겨놓고 그 친구가 무슨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하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뭐 저희 제작사도 그렇고 투자사도 그렇고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이 박소담이라는 친구를 그 전에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봤는데 한 수백 명의 소녀들을 오디션을 봤거든요. 근데 수백 명의 소녀들의 오디션을 보면 모두가 다 정말 동일한 연기를 해요.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톤으로 정말 다들 약속한 것처럼 마스 게임을 하듯이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유독 박소담 이 친구만 그 안에서 연기가 아니라 자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 좋은 얼굴로 연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기 존재감을 갖고 있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무조건 같이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올리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정말 두려움도 하나도 없었고 원래 소담이를 키이라로 캐스팅했었고 처음에는. 근데 어쨌건 소담이를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올린 건 사실 모험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영화가 우습게도 혹은 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풍성해질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의 한 수군요. 신의 한 수. 네, 이거 웃기려고 쓴 말은 아닌데 하면서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연덕이 소담 씨가 키이라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키이라를 소담 씨가 연기한다고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정말 무서워. 아 사실 소담이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키이라 연기를 할 때도 정말 아주 독보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기괴하고 진짜 옆에 그냥 늘 보는 내 친구 같고 내 옆집 동생 같은데 근데 저렇게 뒤틀리는 어떤 느낌이 이 간격이 심해서 진짜 극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키이라 역할을 했던 친구는 워낙에 아역 때 되게 아역 스타였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소녀 중에 한 명으로 캐스팅했는데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아니었으면 키이라 때 누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 친구한테 약속했거든요. 너네 이 영화 끝나고 나면 최소한 발작 연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될 만한 발작 전문 배우. 그렇죠. 발작 전문 배우로 그냥 거듭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죠.